여기 유럽에 저명한 외국 기자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취재를 위해 파리에 왔지만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도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의 취재 과정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냉소적인 기자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약 수십 년간 기자 활동을 해온 저명한 기자입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늘 그랬듯이 새로운 임무를 맡을 때 느끼는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공기는 상쾌했지만 전 거의 느끼지 못했죠. 그냥 또 하나의 도시, 또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한 장소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올림픽이었어요. 대단한 일 같지만 전 이미 그런 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편집자가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또 봤죠. 저를 찡그리게 만드는 그 단어 한국. 이번엔 한국에 특별히 주목하라는 지시였어요.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한국일까요? 저에겐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어요. 밤사이 생겨난 번쩍이는 건물들과 화려한 기술로 가득 찬 그런 곳들 중 하나로만 보였어요. 특별할 것 하나 없었죠. 짐을 챙겨 공항 출구로 향했어요. 공항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었고 걸어가면서 적어도 10가지 다른 언어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전 단지 일을 하러 온 것뿐이었으니까요. 택시기사는 올림픽이 얼마나 대단할지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별로 듣고 있진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뭘 쓸 수 있을지, 이미 100번은 썼던 것들을 또 쓰는 건 아닐지 걱정됐어요. 올림픽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건물들과 사람들로 가득 찬 미로 같았어요. 선수들은 각자의 팀 색깔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클립보드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방에 체크인하고 가방을 침대에 던져놓고 책상에 앉았어요.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죠. 노트북을 열었을 때 편집자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첫 번째 임무 여러 나라 사람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였어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을 읽고 말았어요.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봐. 거기에 이야깃거리가 있어. 의자에 기대어 눈을 비볐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제겐 그저 아시아의 경제붐을 타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고 새로운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일은 일인지라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선수촌의 중앙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벤치 하나를 찾아 앉아 군중들을 지켜봤죠. 서로 다른 그룹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끄럽고 큰 무리로 다니면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봤어요. 한국인들이었죠.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지켜봤지만 제게 놀라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공손하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이 쇼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시간이 지나자 저는 지쳤어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대체 뭘 써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한국이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그저 카메라에 잘 보이려 애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편집자는 이야깃거리를 원했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이라고는 없었거든요.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어요. 방에 돌아와 첫 번째 보고서를 쓰기 위해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의미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멀리 올림픽 스타디움이 보였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잠시 동안 아주 작은 흥분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방 그 감정을 밀어냈죠. 전 단지 일을 하러 온 것뿐이니까요. 이건 그저 게임일 뿐이고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노트북으로 돌아서면서 아직 알지 못했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올림픽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분주한 올림픽 거리를 걸으면서도 짜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에 집중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다룰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한국이 몇몇 스포츠에서는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 관찰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녀와 부딪히게 된 건. 아, 죄송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완벽한 영어로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짙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올림픽 스태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중얼거리며 지나가려 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그녀의 눈에 담긴 따뜻함이나 진심 어린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웃었는데 마치 목도가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고마워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전 소필이라고 해요. 한국팀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정말 운도 없지. 사이러스 모로예요. 마지못해 제 이름을 말했어요. 기자입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멋지네요. 올림픽을 취재하러 오셨나요? 주제가 뭔가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할까? 뭐 왜 안 돼? 그녀가 알면 저를 내버려 둘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한국의 올림픽 참여에 대해 쓰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피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흥미로운 듯 보였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다음 회의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의 열린 태도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공짜 커피는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그래요, 뭐 어때요? 우리는 빌리지 안에 작은 카페를 찾았고 음료를 앞에 두고 앉자마자 소피가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어깨를 으스겼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랑 뭐가 다른데요? 제 직설적인 질문에도 그녀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큰 질문이네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난 후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신 적 있나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기든 지든 다른 선수들과 똑같죠. 소피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동료 선수들이나 상대 선수들, 심지어 관중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세요. 그 안에 존중이 있어요. 단순한 스포츠맨십을 넘어서서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지켜볼게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는 한국 선수들이 받는 엄청난 압박에 대해 말해줬어요. 단순히 나라로부터 받는 압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이라는 독특한 한국 감정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한은 슬픔, 후회, 그리고 결의가 섞인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게 많은 한국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메달을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온 국민의 희망과 꿈을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소피는 제 관심을 끄는 말을 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진정한 정신을 보고 싶다면 내일 박지훈 선수를 보세요. 200m 경기에 출전해요. 그 선수가 특별한 이유가 뭐죠? 제가 물었어요.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젊고 재능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겸손하죠. 한번 지켜보세요, 사이러스.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헤어질 때쯤 기분이 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요. 소피가 제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의 대화를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내일 있을 박지훈 선수의 경기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알람을 맞추고 일찍 트랙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흥미가 생겼거든요. 이 박지훈이란 선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가 정말 한국에 대해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잠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단 한 번의 대화로 소피리는 그동안의 모든 취재 활동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걸요. 제 자신이 가진 선입견에 도전해보고 싶어지게 만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전날의 혼란스러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 사이로 해가 간신히 비치고 있었고 저는 호텔 로비로 향했죠. 커피가 간절하게 필요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소음이 확 들려왔어요.
로비는 전 세계에서 온 운동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색깔과 언어, 그리고 흥분감이 넘쳐났어요. 기분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에 살짝 휘말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커피 스탠드로 걸어가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먼저 하시겠어요? 커피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돌아보며 누가 말하는지 보려다가 그녀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중년의 한국인 여성으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올림픽 공식 배지가 달려 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양보할게요. 게다가 저도 급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즐거워서요. 어쩔 수 없이 그녀 앞에 섰는데 고마움과 불편함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줄을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소필이라고 소개했어요. 올림픽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은요? 그녀가 물었어요. 사업차 오신 것 같은데 관광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사이러스 모로우입니다. 기자예요. 올림픽 취재하러 왔어요.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자라니요? 정말 흥미롭네요. 올림픽의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과제를 설명하면서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국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게 제 임무예요. 특히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녀가 실망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정말요? 그거 흥미롭네요. 지금까지는 어떤 걸 관찰하셨어요? 그녀의 진지한 관심에 당황스러웠어요. 부정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며 말을 더듬었죠. 사실 아직 본 게 별로 없어요.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 소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원하시면 제가 조금 둘러보게 도와드릴까요? 내부자의 시각을 드릴 수도 있어요. 거절하려다 편집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기회를 찾으라고 했었거든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뭐 왜 안 되겠어요? 커피를 받고 나서 소피는 저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거리에는 이미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국가의 색깔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신나게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걸으면서 소피는 제가 놓쳤을지도 모를 작은 것들을 가리켰어요. 한국 운동선수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바쁜 거리에서도 항상 자신들이 사용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저기 보세요. 그녀가 젊은 한국 운동선수들 무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은 한 연세 지긋한 남자분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그가 뭔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분은 김 코치님이에요. 이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어르신과 선생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팀들의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조용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계속 걸으면서 저는 소피에게 한국 문화, 선수들의 훈련, 그녀의 올림픽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대답이 정말로 흥미로웠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국 관중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음식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는지 모든 것을 가족끼리 나눠 먹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은 우리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요. 소피가 설명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저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모습 보이세요?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전날 식당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달랐어요. 질서 있고 존중하며 공동체적이었죠. 공원을 떠나려던 참에 피크닉을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는 우리를 손짓해 불렀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권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괜찮아요. 제가 거절하려고 했지만 소피는 이미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거절하면 실례가 돼요. 그녀가 제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맛보면 돼요. 어느새 저는 피크닉 담요에 앉아 이름 모를 한국 음식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도 제 일과 올림픽에 대한 제 인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제 선입견의 벽에 금이 가는 느낌이랄까요. 소피와 함께 그 그룹과 작별하고 다시 걸음을 옮길 때 저는 주위에 있는 한국 운동선수들과 관중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저 얼굴 없는 아시아인의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방식이 있는 개개인이었어요. 소피를 향해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이 경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배운 게 혼자서 일주일 동안 배울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모로시. 더 볼 게 많아요. 우리의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어딘가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아다녔죠. 파리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간신히 얼굴을 내밀 때쯤 또 다른 취재를 위해 올림픽 마을로 향했어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그 변화가 반갑진 않았어요. 붐비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연습장 중 하나에서 소란이 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어서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걸어갔죠.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 한가운데 있었고 각국에서 온 아이들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기본적인 태권도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훈이 국적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지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담감이나 기대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는 그저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멋지지 않나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소피가 자랑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감동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소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이러스, 가끔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그녀의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대답하려던 찰나에 한 아이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빨간 머리의 어린 소년이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봤어요? 그 두꺼운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외쳤어요. 그 한국인이 진짜 발차기를 가르쳐줬어요. 진짜 멋졌어요. 소년의 열정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멋졌어 라고 인정했죠. 소년이 다시 아이들 무리로 뛰어가자 소피에게 말했어요. 이런 걸 볼 줄은 몰랐어요. 즉흥적으로 열린 태권도 수업을 가리키며 말했죠. 왜요? 소피는 도전적이라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톤으로 물었어요. 잠시 멈칫하며 딱히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훈 같은 선수들은 자기 훈련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소피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흔한 오해예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건 산만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의무의 일환으로 여겨져요. 지훈이 엉성하지만 열심히 발차기를 성공한 한 소녀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선 기쁨이 넘쳐 흘렀죠. 알아요, 소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올림픽 같은 행사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문화를 알리고 나라들 간의 다리를 놓을 기회죠. 지금 지훈이 하고 있는 일? 경기장에서의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자주 이런 행동들을 단순한 홍보 활동으로 치부해버렸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카메라도 없었고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젊은이가 자신을 우러러보는 아이들과 자신의 열정을 나누고 있을 뿐이었죠. 즉흥적인 수업이 끝나갈 무렵 여러 나라의 부모들이 지훈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훈은 그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소피에게 물어보려 했던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그녀는 이미 지훈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뒤따라갔어요. 멋진 공연이었어요. 우리가 지훈에게 다다르자 말했어요. 지훈은 제가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모로우 선생님. 폐를 끼치진 않았나 걱정됩니다. 그의 격식 있는 태도에 어딘가 민망해져서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한 올림픽 선수가 학교에 방문했었어요. 그때 태권도를 진지하게 시작할 결심을 했죠. 이 아이들 중 단 한 명에게라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한 나라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가 그 와중에도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선수들을 단순히 목표에만 집중하는 기계처럼 여겼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가 본 건물 쪽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지훈에게 그의 훈련, 올림픽에 대한 그의 기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대답이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소피는 우리 옆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그녀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지만 짜증이 나기보다는 그녀의 세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갈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냉소적으로 쌓아왔던 편견의 벽에 작은, 그러나 중요한 균열이 생긴 거였죠. 완전히 그 벽을 허물 준비는 아직 안 되었지만 오랜만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날 밤 1일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앉았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목격한 것을 어떻게 담아내면서도 제 오랜 신념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기로 했어요. 주석 없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게 두자고 생각했어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불확실함, 호기심, 그리고 작은 설렘. 계속 눈과 마음을 열어두면 어떤 것들을 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전날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훈이 자신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보여줬던 그 결연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한 출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놀랍게도 소피가 그 군중 속에 있었어요. 소피는 화가 나고 좌절한 듯한 남자와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표가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어요. 소피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친절했어요. 그 남자는 중국인으로 보였는데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표를 돈 주고 샀다고. 당신네 시스템이 실수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소. 소피가 깊이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화가 나신 건 이해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해요. 저는 소피의 인내심에 감탄했어요.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 벌써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소피는 계속해서 차분하고 프로답게 대처했어요. 소피가 전화를 꺼내어 빠르게 통화를 했어요. 짧은 대화 후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돌아섰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추가 좌석을 찾았어요. 원래 구매하신 구역은 아니지만 경기장에 더 가까운 자리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남자의 화가 누그러지며 안도하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는 그를 새로운 좌석으로 안내해줄 직원에게 인계했어요. 군중이 흩어지자 저는 소피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죠? 소피는 저를 보고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냥 일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에 열광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 열정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좌절로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의 인내심과 이해심이 큰 도움이 돼요.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했을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저는 소리를 더 질렀을 것이고 문제 해결은 덜 했을 거예요. 어제 지훈이 경기를 봤어요. 제가 화제를 바꿨어요. 잘했지만 실망한 것 같았어요. 소피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네. 지훈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한국에는 하늘을 향해 뻗으려는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큰일을 이루려면 강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찡그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재능 있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강한 기반이란 단지 기술이나 노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가짐과 회복력도 포함돼요. 지훈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근처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관중들이 남긴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피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선수와 관중들이 올림픽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해요. 주최국가 행사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저는 한 한국 선수가 유니폼을 입은 채로 쓰레기를 줍는 것을 봤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있어요. 소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올림픽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고정관념을 허무는 힘이 있어요. 단순히 경쟁만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이해의 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헤어질 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파리에 오기 전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저는 국경을 넘어선 친절함, 인내심, 협력을 목격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쓸 이야기 때문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단지 경기나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도 도전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어요. 저는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의 큰 행사가 있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아마도 소피의 말이 생각보다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뭔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거리가 평소보다 더 깨끗한 거예요. 한국 팬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전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거 꽤 인상적인데? 경기장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지만 한국 팬들이 있는 구역은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물결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저는 기자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선수들이 입장할 때 저는 지훈을 발견했어요. 그는 긴장한 듯했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가 잘해내길 바라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그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행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경이로움에 빠져 지켜봤어요. 한국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지훈이었어요. 그는 열정과 기술로 무장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마치 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 다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봤어? 한 기자가 말했어요. 한국팀 정말 대단해. 응, 들었어?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이 한 일? 그들 중 몇 명이 모여서 올림픽 빌리지 주변을 전부 청소했대. 그냥 그들이 하고 싶어서 말이야. 저는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도 그걸 봤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쳤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행사가 계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관중들과 함께 응원하게 되었어요. 지훈이 특히 어려운 동작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저는 정말로 벌떡 일어나서 흥분에 겨워 소리쳤어요. 곧바로 제 행동을 깨닫고는 빨리 앉았지만 아무도 못 본 척 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봤어요. 소피가 몇 줄 뒤에 있었는데 알겠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라커룸 밖에서 지훈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길 바라며 기다렸어요. 지훈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가 예상보다 훨씬 잘 해냈거든요. 지훈. 제가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모로씨? 물론이죠. 우리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갔고 저는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저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잘 해낸 기분이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지훈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게 정말 기뻐요. 당신의 나라 제가 되풀이했어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세요. 한국을 대표한다는 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제 모든 것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도전들을 겪어왔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해요. 오늘 경기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가 말할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그냥 또 하나의 나라로만 봤었어요. 성공을 모방해서 이룬 나라라고요. 하지만 지훈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깊은 감정이 있고 공동체 의식과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멍한 상태로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라면 냉소적인 기사를 쓸 생각이었는데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본 열정, 단합과 목적의식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거리 청소를 하던 팬들, 지훈의 퍼포먼스, 그리고 제가 목격한 자부심과 기쁨에 대해 썼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냉소적인 태도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보지 못했어요. 기사를 마치고 나니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어요. 마치 어깨에 짐이 내려간 것처럼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제가 쓸 이야기들이 기대됐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제 눈과 마음을 열고 살겠다고요.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저는 그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